1장 새벽의 옥상. 새벽 5시 나는 또 이곳에 올라왔다. 70층 재단 본관 옥상.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 찬바람이 뺨을 스친다. 60평생 이런 바람을 몇 번이나 맞았을까? 강태수, 자네 정말 대단해. 은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시골 약국집 아들이 이렇게 큰 병원 재단을 일구다니. 맞다. 나는 악착같이 살았다. 의대를 나와 작은 병원에서 시작했다.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봤다. 아내가 당신 제발 좀 쉬어요 라며 눈물을 보이곤 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너무 싫었으니까. 30년을 달려왔다. 작은 병원이 중형 병원이 되고 이제는 국내 손꼽히는 의료재단이 됐다. 하지만 정작 나는 무엇을 얻었나?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서 연락도 뜸하다. 평생 병원만 보고 달려온 내게 남은 건 이 건물과 서류뿐이다.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어젯밤 발견한 계약서. 내 도장이 찍혀 있지만 결제한 기억이 없다.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20억 원. 원장님, 이건 분명 승인하신 건데요. 비서 한서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10년 넘게 내 곁에서 일해온 사람. 믿고 싶었다. 혼자 된 이후로 친절히 대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요즘 이상하다. 서영이 부의사장 박도현과 자주 어울린다. 도현은 내가 직접 발탁한 인재다. 그런데 두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이 도장은 내가 찍은 게 아니다. 40년 넘게 같은 도장을 써온 내가 어떻게 모르겠는가. 동쪽 하늘이 밝아온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병원을 찾아올 것이다. 나는 이들을 위해 병원을 지켜왔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게 내 꿈이었고 사명이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그 꿈을 허물려 하고 있다. 이걸 그냥 둘 수는 없다. 서류를 다시 넣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이 탓일까? 분노 때문일까? 아마 둘 다일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내려갔다. 복도를 걷는데 경비 조필수가 인사했다. 원장님, 일찍 오셨네요. 자네도 일찍 출근했구먼. 20년 넘게 이 병원을 지켜온 사람. 화려한 사람들보다 이렇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거라고.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70평생을 살아온 노인에게도 여전히 내일은 온다. 좋아, 해보자. 작게 중얼거리며 서류를 펼쳤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장 꺼진 눈. 원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점심시간 경비실 앞에서 조필수가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다. 그의 얼굴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다. 무슨 일인가, 조씨? 여기선 곤란하고요. 제 경비실로 잠깐만 오시죠.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다. 말투만 들어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를 따라 1층 경비실로 향했다. 좁은 공간이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책상, 낡은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커피 한잔 하시죠. 고맙네. 인스턴트 커피였지만 정성이 담긴 맛이었다. 젊은 시절 당직실에서 마시던 그 맛과 비슷했다. 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필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빼곡하게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회계팀 복도 CCTV가 자꾸 꺼집니다. 처음엔 기계 고장인 줄 알았는데 패턴이 있어요. 패턴? 매달 20일에서 25일 사이 꼭 밤 11시쯤 되면 꺼집니다.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켜지고요. 지난 6개월간 매달 그랬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회계팀 복도라니. 왜 진작 보고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처음엔 그냥 노후 장비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제가 야간 순찰을 돌다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뭘 봤는데? 박도현 부이사장님과 한서영 비서님이 회계팀 사무실에 계셨습니다. 밤 11시 반쯤이었어요. 불도 다 꺼진 시간인데 말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현과 서영, 내가 믿었던 두 사람, 확실한가? 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제가 인사하려고 다가가자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야근한다고 하셨지만 왠지 수상했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잔이 받침과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조씨,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말게. 당연합니다, 원장님. 그래서 원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비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 뭉치를 꺼냈다. 지난 6개월간의 지출 내역, 밤새 정리한 자료들이다.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다.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의료기기 구입비, 시설 보수비, 연구개발비. 명목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를 들어 재무팀장을 불렀다. 최 팀장, 지난 6개월간 1억 원 이상 지출건 전부 다시 확인해주게. 계약서 원본, 거래처 확인, 입금 내역까지 전부. 원장님, 그건 이미 부이사장님께서 승인하신. 내가 다시 보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 수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닙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오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다. 40년 전 처음 의사 가운을 입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맹세했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환자를 위해 살겠다고. 그런데 지금 내 주변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저녁, 재무팀장이 서류를 들고 왔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원장님,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의료기기 구입건, 실제 거래처에 확인해보니 금액이 다릅니다. 서류상으로는 10억인데 실제로는 7억만 지급됐다고 합니다. 3억이 어디로 갔지? 그게 중간에 유령회사를 거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더 추적해보니 그 회사 대표가 누군가? 박도현 부이사장님의 대학 동기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도현, 내가 직접 발탁했던 그 청년, 능력 있고 성실하다고 믿었던 사람. 다른 건들도 확인해보게. 전부. 네, 원장님. 그런데 또 뭔가? 한서영 비서님도 이 건들에 전부 관여하셨습니다. 계약서마다 비서님 서명이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서영까지 10년을 함께 일한 사람. 아내가 돌아가신 후 누구보다 내 곁에서 헌신적으로 일해준 사람. 알았네. 수고했어.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게. 재무팀장이 나간 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둠이 깔리고 사무실 불빛만 밝게 빛났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병원 개원식 날
젊은 시절의 나와 아내가 활짝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세상에 이렇게 외로운 성공이 있다는 걸.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빈 사무실에 혼잣말이 울려 퍼졌다. 대답은 없었다. 다만 차가운 침묵만이 나를 감쌌다. 핸드폰이 울렸다. 서영에게서 온 문자였다. 원장님, 내일 중요한 서류 결제 부탁드립니다. 급한 건입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다시 펼쳤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60평생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작게 중얼거리며 펜을 들었다. 진실을 밝히는데 늦은 나이란 없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정의를 향한 열정만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3장 낯익은 눈동자. 원장님, 오늘 소아병동 봉사 가시는 날 아닙니까? 간호사장 김혜숙이 일정표를 들고 왔다. 맞다. 매주 목요일은 내가 꼭 지키는 일정이다. 그렇지. 준비하겠네. 흰 가운을 벗고 편한 스웨터로 갈아입었다. 아이들은 가운 입은 의사보다 편한 할아버지를 더 좋아한다. 소아병동 복도는 아이들의 그림으로 가득했다. 해님, 꽃, 가족 그림. 아픈 와중에도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이들이 병실에서 나와 인사했다. 한 아이가 그림을 보여줬다. 무지개 아래 서 있는 가족. 우리 가족이에요. 제가 건강해지면 같이 놀이공원 가기로 했어요. 그래, 꼭 갈 수 있을 거야. 복도 끝, 조용한 병실에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창가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그리는 소녀. 저 아이는 미나라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할머니가 입원하셔서 매일 병원에 와서 그림만 그립니다. 가슴이 짠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어린 시절. 천천히 다가갔다. 소녀는 크레파스로 꽃을 그리고 있었다. 빨간 꽃들. 참 예쁘구나.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그 눈빛. 맑고 깊은 가을 하늘처럼 청명한 눈동자.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이 병원 원장이란다. 너는? 미나요. 8살이에요.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누구 선물이니? 할머니요. 할머니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계세요. 제가 예쁜 그림 그려주면 빨리 나으실 거예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가가 붉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내 무릎이 저절로 꺾였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앉았다. 요즘 무릎이 좋지 않아 일어서기 힘들겠지만 괜찮다. 할머니는 꼭 나으실 거야. 우리 미나가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려주는데. 정말요? 정말이고 말고. 원장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소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상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미나야,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강지연이요. 예쁜 이름이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40년 전 내 가슴에 묻어둔 사람과의 추억이 떠올라 다시 물어봤다. 혹시 할머니 이름은 뭐니? 윤가을이에요. 윤가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아, 아니다. 괜찮아. 일어서려다 비틀거렸다. 간호사가 황급히 부축했다. 미나야, 할아버지가 다음에 또 올게.
복도를 걸어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사무실로 돌아와 즉시 환자 명단을 확인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쥘 수가 없었다. 윤가을 50세, 만성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 화면 속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나이 들었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사랑했던 그 눈빛, 그 미소. 가을아. 40년 만에 부르는 이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여기 있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리고 미나. 저 맑은 눈동자를 가진 소녀. 혹시 전화를 들어 의무기록팀을 불렀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40년 전 헤어진 그 사랑이 어떻게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것인지. 손이 떨렸다. 커피를 마시려 했지만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있었던가.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소화병동이 보였다. 그곳 어딘가에 미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을도. 가을아, 우리 다시 만났구나.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떨렸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잊었다고,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이 여전히 내 가슴 한편에 살아있었다. 사장 숨겨진 이름. 밤 11시 병원은 조용했다. 나는 의무기록실 문을 열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원장님? 환자 차트 좀 확인하려고. 윤가을의 의무기록을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이 떨렸다. 입원 날짜, 병명, 치료 경과. 그리고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딸 강지연, 손녀 강민아. 강지연. 우리 집안의 성씨.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더 들춰봤다. 가족력 조사 기록에 적힌 문장. 환자의 딸 미나의 친모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손이 멈췄다. 미나는 가을의 손녀. 그렇다면 진짜 딸은? 급히 더 오래된 기록을 찾았다. 출산 기록. 1985년 8월 15일 강지연 출산. 강지연. 내 성을 가진 아이. 40년 전 내가 가을과 헤어진 그의 가을에 태어난 아이. 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가을은 내 아이를 임신한 채로 헤어진 것이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 아이가 다시 미나를 낳았다. 미나는 내 증손녀였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40년. 왜 말하지 않았을까? 문득 또 다른 의문이 들었다. 가을의 입원 기록이 이상했다. 치료비 지불 내역이 복잡하고 미수금이 쌓여 있었다. 누군가 기록을 조작한 흔적. 입원 날짜가 수정되어 있고 치료 내역도 일부 삭제되어 있었다. 전산 기록을 확인했다. 수정 이력을 보니 가을의 기록을 수정한 사람은 한서영, 승인자는 박도현. 이 사람들이 가을의 치료비 청구서를 찾아냈다. 실제 치료비는 병원 회계에 제대로 청구되지 않았다. 대신 가을에게 직접 청구되어 있었고 금액도 부풀려져 있었다. 이것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횡령도 모자라 환자들까지 속이고 있었다. 하필이면 가을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조필수에게 전화했다. 조씨, 회계팀 복도 CCTV 영상 지난 6개월치 전부 백업해둘 수 있나? 이미 해놨습니다, 원장님. 제 개인 하드에 보관 중입니다. 잘했네. 안전하게 보관하게. 다음날 아침 나는 가을의 병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40년 만에 마주하는 첫사랑. 병실 문 앞에서 망설였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렸다. 다시 들었다 내렸다. 할아버지,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책가방을 맨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 보러 왔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 보러 오셨어요? 응, 그래. 같이 들어가요. 미나가 내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증손녀의 손. 눈물이 핑 돌았다. 문이 열렸다. 침대에 누운 여인이 고개를 돌렸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태수 씨, 가을의 입에서 내 이름이 흘러나왔다. 가을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60평생 울지 않고 살았던 내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미나가 놀라서 물었다. 할머니, 원장 할아버지를 아세요? 가을이 미소 지었다. 응.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첫사랑이었다. 와, 정말요? 미나가 신기하다는 듯 우리를 봤다. 미나야, 학교 늦겠다. 네. 할아버지, 나중에 또 봐요. 미나가 뛰어나갔다. 병실에 우리 둘만 남았다. 미안해, 가을아. 40년 동안 몰랐어.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왜 말하지 않았어? 당신은 의사였어요. 큰 꿈이 있었죠. 나 때문에 포기하게 만들 수 없었어요. 바보 같은 소리.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마주봤다. 40년의 세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내가 책임질게. 치료비도 미나도 전부. 그때 한서영이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원장님? 여기는 왜? 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다. 서영씨, 할 말이 있네. 내 사무실로 오게.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오장 진짜 재산. 한 달이 흘렀다. 이사회는 결국 진실을 받아들였다. 조필수가 백업해둔 CCTV 영상, 재무팀이 찾아낸 횡령 증거, 모든 것이 명백했다. 박도현과 한서영은 병원을 떠났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 나는 가을의 병실에 앉아 있었다. 한 달간의 집중 치료 끝에 그녀는 많이 좋아졌다. 제대로 된 치료비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니 회복이 빨랐다. 태수 씨, 커피 시켰어요. 가을이 웃으며 말했다. 예전처럼 장난스러운 미소. 40년 전 그 미소 그대로였다. 아, 미안. 생각에 빠져서. 무슨 생각? 옛날 생각.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대학 도서관이었죠. 당신이 의학책 때문에 밤샘하다가 제 발을 밟았잖아요. 하, 맞아.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화내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웃더라고. 당신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40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시간이 모든 걸 앗아간 줄 알았는데 어떤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할머니, 할아버지, 미나가 뛰어들어왔다. 요즘은 매일 학교 끝나면 이곳으로 온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정말 잘 그렸대요. 그림을 펼쳐 보였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 한 사람은 할머니, 한 사람은 할아버지, 그리고 작은 소녀. 우리 가족이에요. 가슴이 뭉클했다. 가족.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평생 혼자라고 여겼던 내게 이런 선물이 올 줄이야. 미나야,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네?
할아버지 집에 같이 살래? 할머니랑 미나랑 셋이서. 미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요? 진짜요? 진짜야. 큰 집이 있거든. 방도 많고 정원도 있어. 그네도 만들어줄게. 와, 좋아요.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도 돼요? 가을이 나를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가을아, 40년을 혼자 살게 해서 미안해. 이제라도 내가 곁에 있고 싶어. 우리 남은 시간 함께 보내자. 저도 좋아요. 미나가 우리를 껴안았다. 작은 팔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이 나이에 다시 가족을 얻을 줄이야. 내게 이런 행복이 올 줄이야.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그래, 뭐 먹고 싶은데? 짜장면이요. 탕수육도요. 좋아, 시켜 먹자. 가을이 너도 괜찮지? 네, 저도 오랜만에 먹고 싶네요. 핸드폰으로 배달을 시켰다. 병실에서 짜장면을 먹다니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 규칙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원장님, 조필수가 문을 두드렸다. 손에 큰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뭔가? 직원들이 모아서 선물이라고 합니다. 미나 양한테요. 상자를 열어보니 색연필, 스케치북, 인형, 책, 온갖 선물이 가득했다. 다들 미나 양 이야기 들었답니다. 원장님 증손녀라고. 다들 축하한답니다. 고맙네, 조씨. 다들한테 내가 고맙다고 전해주게. 와, 이거 다 제 거예요? 미나가 신이 나서 선물을 꺼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저녁이 되었다. 미나는 할머니 병상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가을은 책을 읽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아름다운 노을. 삶의 끝에서 보는 노을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태수씨, 가을이 내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다. 40년 전 당신과 헤어진 게 후회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연이를 키울 수 있었고 미나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나도 후회 안 해. 그 시간들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으니까. 밤이 깊어갔다. 미나는 할머니 곁에서 잠들었고 가을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평생 재산을 모으고 큰 병원을 일궜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 불렀다. 하지만 진짜 재산은 이거였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손주의 웃음소리. 가족이 함께 먹는 저녁 식사.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 이제야 안다. 내가 평생 찾던 게 뭐였는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다. 바로 이거였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 고맙습니다. 혼자 중얼거렸다.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세상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인생에게.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오래된 노인의 눈빛이 40년 전 청년처럼 따뜻하게 빛났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작게 속삭였다. 그 말이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병실을 감쌌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70에 찾은 이 행복이 그 증거였다. 에필로그. 여러분, 강태수 원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70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한 남자가 인생의 황혼기에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 몰랐던 가족, 그리고 늦게나마 깨달은 삶의 의미.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 아무리 늦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